길 위에 답이 있다 로드맨입니다. OECD 순위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의 꼴찌 수준인 것들이 덜어 있죠. 그런데 이 국회 안에서도 세계의 꼴찌 수준인 분야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턱없이 낮은 이것 무엇일까요? 길 위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청년은 쓰기만 하고 버리는 존재다. 세절기는 안 가지고 와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원래 구의원 출마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작년에 제 금천구민인데 거기서 출마를 했었고 평범한 청년의 정치를 내세웠지만 8%의 득표율로 떨어졌고 지금은 선거 때 진 빚을 겨우 갚은 뒤 생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의원은 또 후원금 못 받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은 반드시 갚아야 되거든요. 다시 정치에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로또를 맞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그건 어렵지 않을까? 어르신들은 이런 새로운 사회가 변화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단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 의회에 와봤습니다. 우리 당은 평균 연령이 한 62세 정도라고 하면 이제 저쪽이 한 70세? 사정이 그냥 풀뿌리가 아니라 팥뿌리네요. 어디 뭐 출퇴근하는 친구들은 전혀 이게 맞질 않아요. 잘 활동하기 어렵고. 종로구 의회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시민 셋 중 하나는 이른바 2030 세대지만 서울에 있는 구의회 의원들 중 2030 세대는 7%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젊은 정치인을 모집한다며 오디션을 보거나 청년 위원들을 뽑지만 정작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자리에는 젊은 세대들이 배제됩니다. 제가 지방 의원이 되고 나서 제가 속해 있던 정당의 여성 조직을 이제 맡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전통적으로 여성은 뭐 VIP 의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꽃순이죠. 소위 말하는 이렇게 꽃을 전달하는 항상 이제 정당들에서 청년은 쓰기만 하고 버리는 존재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정말 욕먹는 집단이 되고 있고. 네. 오늘. 우리나라 국회가 세계 꼴찌 수준인 분야, 바로 20, 30대 국회의원의 비율입니다. 300명 중에 단 2명인데요. 표로 비교해보면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보다도 한참 낮습니다. 반면 보통 직장인들 정년 퇴직 고민할 나이인 50대 이상의 국회의원 비율은요, 지역구 기준으로 83%나 됩니다. 지난 총선들과 비교해보면 점점 국회가 늙어가고 있는 게 확연히 보이죠. 돈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려면 1,5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OECD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른바 흙수저의 젊은이들이 쉽게 정치에 나서지 못하겠죠. 참고로 미국, 독일 등 대부분 나라는 아예 기탁 금액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국회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도 고위직에는 20, 30대가 거의 없습니다. 자신들을 대변해줄 정치 세력이 없는 청년들, 결국 거리로 나서야만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규 씨의 동료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사업장에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거의 80, 90% 이상 됩니다. 이렇게 참 비참하게 일하고 있다. 지금 벌써 2년 넘게 저희는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가 결국엔. 내 목소리를 좀 사실 기성정치가 해결해 주면 굳이 나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라고 이제 의원들을 뽑았는데. 이곳은 한 청년단체의 기자회견장인데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개천에서 욕난다. 청년들은 저게 불가능한 말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리그의 이야기니까요.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 본인들이 이 세대, 이런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얘기에 대해서 사실 공감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해결할 생각도 없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군과 함께 은성 PSD에서 근무했던 동료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조국 교수 딸 논란에 매우 불편합니다. 이마저도 있는 사람들끼리 논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청년들이 더 이상 딴 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청년들의 최소한의 바람이 실현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을 대변해줄 정치인을 절실히 찾는 청년들. 정치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나마 젊다는 여야 정치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박 의원님도 청년으로 분류되십니까 혹시? 당 나이로는 아마 올해까지는 청년일 거예요. 다른 나라는 14세나 15세부터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나라들도 많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늦죠. 가입을 할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그런 청년들을 키워내는 제도적인 교육과정 같은 것도 없어요. 제가 정치를 이제 들어와서 3년을 해보니까 그것만은 갖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에서는 사실상 이런 시민교육, 또 어려서부터 정치교육이 꽤 역사가 우리보다 오래되어 있고. 올해 초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 부처로 청년부를 새로 만들자는 의견에 찬성이 반대의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 청년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찬성이 더 높았습니다. 사회의 희망이었던 청년들이 점점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우리 정치가 대다수의 청년들의 삶을 대변하기 위해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애들이 뭘 알겠어? 정치를 꿈꾸다 포기한 청년들이 기성 정치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령 수준의 기록을 세운 국회에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애들에 대해 뭘 아십니까? 로드맨이었습니다.